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하는 대구 사랑방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버들다리에서 한 청년이 몸에 불을 지핀 채 이렇게 외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네, 노동에 불을 지펴 올린 22살 청년 전태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전태일이 그 누구보다 대구를 사랑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대구 사랑방에서는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이재동 이사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 사랑방 시작합니다. 전태일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해서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주 강하게 깨우쳐진 사람이죠. 기본적으로는 이 집을 지키자, 개발로부터 지키자 하는 목적에서 창립이 되었고요. 우리 세대에 전태일의 정신을 좀 가르치는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단순히 노동권을 위해서 싸운 열사가 아니라 그 삶 자체를 함구하는 정신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동이고요.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요,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접할 기회도 다른 분들보다 더 많으셔서 이렇게 계기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접할 기회가 많았던 건 아니고요. 우리 세대가 전태일의 이름을 좀 신화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자랐죠. 그런데 알게 된 계기는 그 조영래 변호사, 우리 대구 출신이죠. 그분이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그분의 삶에 공감하게 되었는데 우리 세대들이 아마 다 그런 계기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 뒤에 그 대구에서 이 전태일의 대구에서의 활동을 삶을 추적하는 모임이 생기고 그렇게 추적하게 되면서 이제 공간적인 유적을 또 발견하게 되었죠. 그걸 지키자는 모임이 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전태일 열사 하면 아무래도 노동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노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노동 사건을 주로 해본다든지 거기에 전문해본다든지 한 일은 없고요. 제가 변호사로서 어떤 노동 사건에 하다가 전태일을 만난 것은 아니고 인간 전태일을 사랑하게 된 거죠. 네. 인간 전태일을 사랑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전태일 하면 노동운동가이면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분신한 인물이다까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네, 열사가 아닌 인간 전태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 열사라고 잘 부르지 않거든요. 네. 어디 공개적인 모임에서도 전태일 그러는데 저보다는 11살이 많습니다. 지금 살아 계셔도 사실은 70세 아주 정정하신 나이인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습은 항상 23살 그때의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관순 누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고조 할머니 뻘쯤 되는데 그래서 전태일 그러는데 청년으로 남아있는 전태일인데 전태일은 열사라는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굳어졌지만 사실은 22년 정도의 아주 짧은 생애를 잘 추적해보면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적인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외람되게도 이 예수에 비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주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위의 이웃을 사랑했고 친구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또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점이거든요. 또 제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정말 학교도 못 다닌 무학이지만 거의 무학에 가깝지만 학구열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많은 수기를 남기고 그 수기 속에는 상당한 정도의 깊은 사상도 들어있고 또 잠시 이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던 고등공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고마워했고 또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항상 근로기준법을 끼고 다니면서 이것을 물으러 다니고 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법전이. 그걸 해독을 못하니까 대학생 친구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걸 배우고 하는 그런 정신은 참 요즘 젊은 세대도 꼭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보다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사장님께서도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또 알게 된 사실이고 네. 방금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대구와 연관됐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다라고 해주셨는데 특별한 에피소드나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22년 정도의 짧은 생애 중에 이 대구에서 보낸 기간은 약 한 3,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났거든요. 남상동 쪽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그 생가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로 아마 편입이 된 것 같고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한 2년 정도를 살다가 3살 때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부산에서 아버지가 이제 그 간에 봉제 공장이 아니죠. 미싱을 놓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사업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서울로 가서 뭐 거의 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문전걸식하다시피 뭐 다리 밑에서 살던 때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16살 때 15살, 6살 되던 시점인 63년도 정도에 이 대구 지금 남산동 집에 살게 됩니다. 그때 아마 친척분이 세를 얻어줬어요. 그 워낙 뿔뿔이 흩어져서 못 살고 있으니까 새방을 얻어줬는데 그때 처음으로 6가족이 이제 같이 살게 되죠. 살게 되고 전태일도 거기에 살면서 뒤늦게나마 이제 중학교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고등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약 1년 가까이를 다니게 되죠. 그래서 대구는 전태일의 고향임과 동시에 또 전태일이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그 뭐 16살 때 만난 고등국민학교 친구들을 죽을 때까지 만났거든요. 서울로 불러서 같이 남산에서 사진도 찍고 했던 그런 것도 남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뭐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도 대구 달성제 볼리동 출신이시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대구 사람이다. 또 대구에서 정신을 형성하고 그런 생각을 키웠지 않나 해서 뭐 물어보면 사실 대구 전태일은 잘 알지만 대구 사람이라는 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대구 정신의 하나로서 좀 많이 알리고 또 젊은 세대가 그 뜻을 조금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년 시절을 대구에서 보내서 아무래도 공부도 대구에서 좋아하던 공부도 대구에서 했다 보니까 더욱더 행복한 기억을 전태일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태일 하면 또 한 분이 함께 이렇게 거론이 되는 부분이 바로 조영래 변호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변호사로서 이 조영래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저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영래 변호사님도 대구 대봉동에서 태어나셔서 대구 초등학교를 5년 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서울로 가셨는데 뭐 같은 변호사지만 사실 뭐 그 IQ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많은 변호사들이 조영래 변호사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이 조영래 변호사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아주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고 뭐 어려운 환경에서 경기고 서울법대를 다 수석으로 나오셨고 또 학생 때부터 운동을 하셨고 또 나중에 수배가 되고 또 그 사법연수원에 이제 복직이 되어서 변호사를 하면서도 뭐 개개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들을 많이 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이 이제 잘 알려진 것이 이제 권인숙 그 부천서 성고문 사건, 또 여성의 조기퇴직을 무효로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경숙 사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자연재해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망원동 수재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개의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거든요. 막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죠.
네, 우리 사회를 음.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인간 전태일이라는 평전을 조영래 변호사님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어떤 계기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책을 쓰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전태일 열사께서 이제 그 분신하시고 난 후에 많은 그 지식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장례식장을. 그때 제일 먼저 왔던 분이 이제 장기표, 김문수 이런 분들이 서울대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조영래 변호사께서도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때였는데 오셔서 그 이제 이소선 여사로부터 그 전태일의 수기를 받아가게 되죠. 그래서 조영래 변호사께서 이제 시국 사건으로 수배 생활을 하면서 도피 생활을 몇 년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 수기에 기초해서 이제 평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을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 수배 생활 중에 그 평전을 써서 출간하게 되고 그 책들이 널리 읽혀지게 되면서 그 전태일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네, 이렇게 전태일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또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단체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출범을 하셨고 또 어떤 목적으로 설립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전태일의 그 살던 집을 이제 찾게 되었고 그 집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우리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작년 3월에 창립총회를 했고요. 작년 5월에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시민 모금 활동을 통해서 저 집을 지켜서 장차 그 원형을 보존하면서 전태일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에서 출발을 했고 이제 저번 주에 그 50주기를 맞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집을 생거지를 매입을 하셨잖아요.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 모금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받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1년 동안 4억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네. 1년 반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1년 반 정도에 한 5억 정도를 모았죠. 올 초에 또 대구의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크게 터져서 홍보 활동을 좀 하기도 힘든 때도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좀 그 시간에 맞춘 금액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름이 되고 이 잔대금 치를 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사업이 무산되면 어떤 대구 시민으로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셔서 아주 기적적으로 그 막대금 지급 기한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기적적으로 맞추게 됐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나 뭐 힘든 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실 것 같아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요. 이제 그게 뭐 제가 한 일이 아니어서 우리 또 이사분들이 있고 또 우리 그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도 뭐 돈을 모은다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특히 어떤 관이나 지방 정부나 그 또 기업체, 우리가 경제단체, 뭐 상공회의소 같은 기업체를 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아름아름 또는 뭐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또 우리 지역 정서상 또 전태일이라는 이름 자체에 또 반감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그런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떠드는 것도 좀 힘든 때가 있었죠. 네, 모금을 위해서 예술가 분들이 또 재능 기부를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전시회를 한번 했고요. 그 뭐 예술가분들이 작품을 기부해 주셔서 그 작품을 판 대금으로 이제 그 기부를 하셨고, 또 올해도 이제 막대금 지급길이 다가오니까 미술가들 또 음악가들은 한 달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각 다른 내용의 공연을 했고, 미술가들도 한 60점 정도를 50분이 한 60점 정도를 내어서 저번 주까지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힘이 모아져서 이런 거금이 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주기에 맞춰서 네, 전태일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다는 행사를 여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대구 전태일 기념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건립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기념관 건립 이전에 말했듯이 이제 그 공간을 지키자, 전태일이 살던 그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집이거든요. 전태일이 대구, 부산, 서울을 많이 떠돌아다녔지만 자기 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어떤 때는 정말 움막 같은 곳에서 살기도 했었는데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저 남산동 집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한 70년 된 집인데, 그래서 저걸 지킨다 하는 점에 우선이 있을 거예요. 그걸 뭐 지킨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해낸 것이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 또 뭐 복원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것도 또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경비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후원자 여러분들, 또 건축하시는 분들, 또 관청 이런 분들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현재 건립 예정일이 뭐 맞춰져 있거나 이런 그런 것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닌 예, 거고, 예. 네, 진행을 논의 중인 상태인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생거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집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전태일 기념관을 설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예, 일단은 지키는 거죠. 네. 지켜서 그 공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모아져야지 이것 또한 완벽하게 건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당연합니다. 해봅니다. 네, 시민들의 힘으로 이렇게 생거지를 이제 매입을 하셨던 네. 것만큼 기념관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뭐 시민 공모를 받는 건 좀 어떠실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진짜 많은 여러분들이 시민분들. 그 도시재생 전문하시는 분들, 또 건축사분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하겠다는 분들, 재능기부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모으셔서 훨씬 더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태일 기념관이 건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 전태일 정신, 그 연대하는 정신, 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신, 또 배우겠다는 정신, 이런 것은 정말 요즘 세대 또 앞으로 세대에 굉장히 필요한 정신이라 생각하거든요. 요즘 세대들이 좀 연대가 파괴되고 소외가 심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조금 나약하면서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세대 전태일의 생애를 조금 알려주고, 또 어떤 전태일이 남긴 그 기록들 이런 것들 보여주고, 그 정신을 또 그 새로 이야기한다면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저희 세대보다 우리는 지나갔으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대구 정신을 좀 바꾸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전태일의 정신이라는 단어를 오늘 촬영 중에 굉장히 여러 번 써주셨어요. 전태일의 정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태일의 짧은 생애를 추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어떤 근로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뭐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도구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게 될 수밖에 없었죠. 막 그런 노동 열사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배움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그 자기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더 가난한 시다 여공들의 고통, 뭐 그 아주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 봉제 공장에서 아주 그 병을 얻고 한 막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뛰어다니고 노동층의 진정을 얻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또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하고 조직하고 뭐 바보회나 삼동 친목회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자와 한번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했는데 막 그런 정신, 연대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신들, 뭐 그런 게 그 우리 지금 세태가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화되어가는 그런 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전태일의 정신을 살린다면 막 그런 것에 대한 그 방부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태일 정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대구 시민분들께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활동 계획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전태일 옛집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그 근처에 충옥고등국민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충옥고등국민학교가 지금 명덕초등학교 내 부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사실 없어졌다고 해요. 그 동생 전태삼이를 데리고 그 학교에 가서 놀고 뭐 공부도 하고 했다는데 그 틈만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전태일 옛집에서 그 명덕초등학교 가는 길, 그게 한 5분 정도, 걸어가도 뭐 5분 정도의 아주 짧은 거리인데, 그 거리를 좀 전태일을 생각하는, 기념하는 그런 거리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선적인 제 생각이고요. 또, 명덕초등학교 내에 있었던 그 충옥고등국민학교, 전태일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되는 그 표지라도 하나 세웠으면 우리가 표석이라도 세워서 아 여기 전태일이 가장 행복하게 공부했던 거트가 여기였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뭐 우선은 이제 그 지금 살던 집 사실은 살던 집이 아니에요. 살던 집은 지금 남아 있는 집은 주인집이거든요. 주인집 옆에 8평짜리 함석 지붕 집이 방 2칸짜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새방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약 20년 전에 이제 허물어졌다. 뭐 그런 집에 요즘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집을 우선 원형대로 그 전태삼 씨나 가족들이나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도 거기 살던 분도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걸 원형대로 복원하자. 그리고 주인집이 살던 그 본체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주위를 뭐 어떤 분은 이제 그 주위도 조금 개발을 해서 좀 김광석 거리 같은 좀 광장을 만들자. 뭐 그런 것은 이제 관청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역시 시민들의 관심이죠. 우선은 관심이고 좀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좀 그 압박할 수 있는 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 시민들이 저렇게 자발적인 성금으로 땅까지 샀는데 왜 그걸 조금 더 도와주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이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관심 또 그런 애정,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걸 뭐 좀 모금하는 측에서는 좀 염치가 없지만 계속적인 뭐 그런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 전태일의 친구들 또 전태일 정신을 알게 되지 않았던 시간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구 사랑방
오늘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이재동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하셨던 전태일의 정신을 많은 대구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사랑방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